안녕하세요. 해축 전문 분석가 해축괴물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위 적중인증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데미로비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세컨드볼 처리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다. 상파울리 포메이션은 3-4-1-2이며 라게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탈압박 능력을 겸비했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슈투트가르트는 르웰링의 측면 돌파와 볼테마드의 압박, 데미로비치의 마무리를 통해 공격 패턴이 완성형에 가깝다. 반면 상파울리는 3백 전술의 약점이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전술적 대응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전술적 우위와 공격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레체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마르다는 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슈팅 감각으로 위협을 가하지만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칼리아리 포메이션은 4-3-1-2이며 보렐리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마무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결정적인 순간 골 결정력을 발휘한다. 칼리아리는 보렐리와 에스포지토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반면 레체는 포백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이 시즌 내내 개선되지 못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칼리아리가 공격 효율성과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리옹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카우타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이다. 앙제 포메이션은 3-5-2이며 체리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커버 범위를 보여주지만 과부하가 걸리면 쉽게 흔들린다. 리옹은 세트피스와 전환 속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추고 있으며 홈이라는 무대에서 더욱 강력하다. 앙제는 중원에서의 숫자 우위를 내세우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라인이 붕괴될 위험이 크다. 이번 경기는 리옹이 전술적 디테일과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베티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르난데스는 뒷공간 침투에서 발끝 하나 차이로 수비를 벗겨내며 결정적 장면을 만드는 자원이다. 소시에다드 포메이션은 4-1-3-1이며 오야르사발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순간적인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베티스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전술적 완성도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원정 불안과 전방 효율 저하가 겹치며 불리한 구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 경기는 베티스가 공격 템포와 공간 활용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살라는 측면 돌파와 마무리에서 여전히 치명적인 무기다. 에버튼 포메이션은 4-3-1이며 바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 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리버풀은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주중 일정 여파와 체력 부담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에버튼은 더비라는 특수성을 무기로 삼아 경기 집중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머지사이드 더비는 팽팽한 심리전과 체력 요인이 결합되며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승부는 갈리지 않고 무승부라는 현실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는 스투아니를 향한 포스트 플레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반복되며 공격 패턴이 쉽게 읽히는 단점이 뚜렷하다. 레반테는 로저 브루게의 인버티드 돌파를 주된 무기로 삼는다. 하지만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루트가 단조로워 상대 수비가 대비하기 쉽다. 지로나와 레반테 모두 단조로운 전술과 예측 가능한 공격 루트로 인해 상대 수비를 뚫기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자원의 한계와 체력 저하가 겹치며 답답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는 전술적 다양성 부족이 드러나는 루즈한 무승부 시나리오로 귀결될 것이다. 볼로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임모빌레는 여전히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에서 위협적인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노아 포메이션은 4-3-1이며 콜롬보는 제공권 경합과 문전 움직임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만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파괴력이 줄어든다. 볼로냐는 측면 돌파와 교체 전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제노아는 포백의 커버 불안과 전개 속도 저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균형과 경기 운영에서 우세한 볼로냐가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브레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릴은 후방에서 안정적인 볼 전환을 책임지며 중원의 템포를 조율한다. 프라이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휠러는 제공권과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고립될 경우 활동 반경이 줄어든다. 브레멘은 슈미트의 박스투박스 활약을 중심으로 은진마와 그릴이 맞물리며 공격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그리포의 세트피스와 휠러의 제공권에 기대지만 전체적인 전개에서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결국 홈에서의 압박 강도와 전방 연계 속도에서 차이를 보여줄 브레멘이 유리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아우크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3-3이며 쾌미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지녀 전방에서 공중전 우위를 가져온다. 마인츠 포메이션은 3-3-3이며 클러바흐는 전방에서 공간을 공략하며 제공권을 살린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제공권과 압박 전술을 기반으로 상대를 흔드는 데 능하고 홈 경기에서 더욱 날카로운 패턴을 보여준다. 반면 마인츠는 이재성의 부재와 후반 집중력 저하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통해 홈팬들에게 확실한 자신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호펜하임 포메이션은 4-3-3이며 램펄은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빠른 돌파를 시도하지만 마무리 선택지의 한계가 크다. 바이에른 미넨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올리세는 이선에서 종적인 침투 패턴으로 박스 안에 파고들며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바이에른 미넨은 올리세의 종적 침투와 케인의 마무리를 앞세워 언제든지 다득점을 노릴 수 있다. 고레츠카의 중원 압박까지 더해지면 경기 흐름은 미넨 쪽으로 빠르게 기울 것이다. 반면 호펜하임은 포백 라인의 불안정과 전환 속도 부족으로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미넨이 원정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함부르크 포메이션은 3-3-3이며 공격 전환 시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를 흔드는 패턴을 구사한다. 하이덴하임 포메이션은 3-3-3이며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함부르크는 홈에서 강한 동기부여와 전술적 응집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퀘니스테르퍼의 돌파와 렘베르크의 제공권, 렐레시트의 전개까지 삼각조합이 경기 흐름을 지배한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원정에서 단조로운 전개와 간격관리 문제로 인해 버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함부르크가 간절한 의지를 증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브라이튼은 4-2-3-1 전형을 활용해 미토마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오라일리의 세밀한 패스 전개를 통해 전방에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창출한다. 토트넘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히샬리송이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자원들과 연계를 시도한다. 브라이튼은 휴식과 홈 이점을 등에 업고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린 상태다. 반면 토트넘은 일정 누적과 체력 부담으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경기 전체를 주도하며 승리로 연결할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벌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포스터는 제공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언제든지 득점을 노릴 수 있다. 노팅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우드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문전에서 제공권 싸움에 강점을 드러낸다. 벌리는 공중전과 침투 플레이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노팅엄은 여전히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하며 후반 체력 저하로 무너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벌리가 홈 이점을 활용해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웨스트햄은 필크루크를 전방에 두고 보웬의 발빠른 뒷공간 침투와 파케타의 정교한 패스 전개를 결합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팰리스는 마테타를 타깃형으로 두고 사르와 휴즈가 양쪽 측면에서 빠른 전개를 노린다. 웨스트햄은 보웬의 뒷공간 침투와 파케타 중심의 전술 연계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반면 팰리스는 마테타 의존 공격 외에는 뚜렷한 루트가 없어 후반부 체력 저하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홈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만들어낼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울버햄튼은 스트란드 라르센의 폭발적인 뒷공간 침투가 공격 전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리즈는 피로에의 연계와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공격 루트를 전개한다. 울버햄튼은 라르센의 뒷공간 침투와 아리아스의 측면 돌파를 통해 리즈의 느린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다. 또한 교체 자원 우위를 통해 경기 후반에도 안정적으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리즈는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수비 속도 저하로 인해 위험 노출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이 전술적 상성과 체력 운영 우세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음바페는 최전방에서 폭발적인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에스파뇰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제공권을 기반으로 이선과의 연계를 만들어내려 하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고립된다. 레알은 전방 공격의 완성도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홈 경기에서 심리적 자신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반면 에스파뇰은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버티더라도 결국 공간을 내주고 만다. 후반부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경기의 균형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매치는 레알이 전방 압박과 템포를 앞세워 다득점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해축 괴물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